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조만간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활동성을 증진하고 노년기를 보다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에이징.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노인분들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들은 되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산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은 과학기술의 혁신이 지금 노인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의 풍경이 그림 같은 경상남도 창원시. 이곳에는 76세인 신혜미 씨가 혼자 살고 있는데요. 두 팔과 두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리야, 노래 그 집 앞 들려주면 좋겠는데. 데이식의 그 집 앞 들려드릴게요. 그럼 참 신통방통하네요. 뉴스 같은 거 듣고 이제 또 아리아에서 그 복지관에서 전하는 소식 같은 거 듣고 이제 뭐 요즘은 주로 코로나 이제 확진자 그런 거 묻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뭐 해달라 하면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지는 큰 일을 당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막막한 상황에서 아리야, 살려줘! 이 친구가 엄청난 아니야, 활약을 살려줘. 했다는데요. 처음에 넘어져가지고 아무 정신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 막막하던 그래 아리아 생각이 나서 살려줘 몇 차례 그랬더니 알아들었는가 봐. 한 10분이나 20분 긴가 하고 나서 자꾸 전화가 울리는 거라 얘.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야지. 방이 있고 저는 저기 있는데. 그래 이제 전화가 몇 차례 울렸어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밖에서 119에서 왔다고 그래 말씀해가지고 할머니를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야, 살려줘! 긴급 SOS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구조하는 긴급 호출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긴급 SOS 발효가 감지되어서 어르신 안부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119 출동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에 각 시군마다 ICT 케어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3,400여 대의 그 AI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62건 정도의 SS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경남도청. 어르신들의 일상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대두되고
복지 분야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고, 기존에 구축된 민간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한 경남도청. 이 사업의 핵심은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노인을 구조하는 겁니다. 홀몸 노인이 살려줘라고 외치면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관제센터를 긴급 호출하고, 관제센터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24시간 동안 인공지능 스피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그 장점은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SOS 조치가 일어났던 65%의 시간대가 그 야간 아침 시간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 ICT 기기를 활용한 돌봄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케어 매니저를 배치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거를 통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어르신이 친구처럼 또는 손자, 손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매니저로서는 되게 뿌듯하고요. 또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괜히 저도 어르신들한테 더 살갑게 다가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돌봄도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아리야, 김용님이 노래 좀 들리도.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무료함을 달랠 때는 역시 노래만한 게 없는데요. 호호, 이 손주보다 더 낫습니다, 그려. 여러 가지가 다 좋지 뭐 있으니까 뭐 함차 내 함차 있는 것보다는 그 씹으러 주니까. 정서 돌봄 프로그램 이용 건수를 집계해보면 가구별로 월 90건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요. 이건 하루에 3번 이상은 스피커를 이용하시는 걸로 평균이 나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지만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똑똑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인식만으로 16가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10월 26일 IT 기기에 취약한 노인에게 딱 안성맞춤입니다. 누구 앱에서 일정 알림을 신나는 노래 들려줘.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12시 30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보급률로는 2.7%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5천 가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고, 그럴 경우 6.4% 정도가 되고요. 2024년까지 1만 가구 설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IT 기술을 사용하면서 똑똑하게 늙는다는 의미의 디지털 에이징. 디지털 기술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이끌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장년들이 노후 생활을 좀 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돌봄이라든가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사회 환경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돼서 좀 더 고령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불가피한 이제 그 고령 사회가 된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디지털 경제화를 촉진시킬 기폭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에이징.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디지털 격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배워가지고 우리 하긴 해요. 하는데 아무튼 노인들한테 금방 하다 잊어보고 금방 하다 잊어보고 이래요. 지금은 시내 같은 데 나가면 음식점도 전부 다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못 시켜 드신단 말이에요. 얼마 전 개최된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키오스크를 체험해보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서툴러 보이지만은 이내 설명대로 곧잘 따라하는 노인들. 파이팅입니다, 그려. 어디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화면에 나오면 상당히 어렵고 이래 생각했는데 현장에 와가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안 어렵게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70대 이상 고령층이 일반 국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나 또 지금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약 예매들도 다 온라인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에게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의 시니어 플라자. 이곳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스마트 라운지를 마련했습니다. 아직은 어르신들도 좀 생소해하시고 좀 익숙하지 못한 기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막상 해보면 게임을 통해서 좀 쉽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기계들이다 보니까 또 재미있어 하시고 많이 신기해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직접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을 주워서 파란색, 빨간색 자기 공을 이렇게 맞춰서 터뜨리시면 되세요.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즐기는 동작 인식 게임. 노인들의 운동 기능 강화에 효과가 아주 좋다는데요. 힘드시죠? 그만. 아이고. 힘들어. 보통 힘들이 아니. 7학년입니까? 8학년. 8학년. 그럼. 어이구. 아이고 요거 던지는 거에 해보라고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거 운동 효과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누가 연구했나? 잘했네. 연구 잘했네. 잘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운동 굉장히 돼요. 흔히 뭐 속된 표현으로 마음은 뻔한데 행동이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다 생각을 하는데 행동이 안 움직이는 거, 몸이 안 가는 거 그런 운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요 색깔만 나오고. 60세 이상 노인이라면은 누구나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곳. 즐거운 게임으로 기술을 접해보니 그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집디다. 거기선 코끼리 안 보여요? 코끼리 보여요. 지나가 버렸어.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노인분들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들은 되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보다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더 중요한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고령 사회로 진입한 영국에서는 노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노년의 학습 활동을 장려하는 U3A입니다. 노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체인 이곳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인들 스스로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I was amazed when I came into U3A. They have computers. Many of them have many skills. A few people are not very good at it, but we run courses on how to use your mobile phone, how to get the best out of your iPad. So that I don't think there's anybody here who's digitally alienated. I can tell you that a lot of them want to be up with the latest because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have all this stuff and they want some understanding of it themselves.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원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Well, I'm kind of used to using my laptop and my mobile phone. I think most people here do that. But if you have problems, there's computer troubleshooting class, so you can bring your problems in. We have about 1,400 members and only about 200 of them don't have email.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영국. 체계적인 교육으로 고령사회 문제점을 하나 둘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선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인 Age UK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130여 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는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역시도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부별로 독립적인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d within the UK, 40% of people who are 75 and over don't use the internet at all.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are doing at Age UK is trying to support people to get online and learn digital skills.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국 복권기금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디지털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멘토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We very much work both ways, supporting people to get online and use digital technology if they can, because we know that can make a huge difference. But we continue to say there needs to be alternatives because it's not right and it's not possible for everybody.
So we worked with 5 other organisations. We had a very generous grant from the Charitable Lottery Fund, and we were able to set up in parts of the country digital support through what we call digital champions. 소머셋 카운티에 있는 AGUK 디지털 드롭인 센터. 이곳에서도 디지털 챔피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I think like the main thing about it is building up confidence. I think a lot of elderly people are really scared at the moment about falling for scams or losing their card details, as you kind of hear all of these horror stories kind of within that community. But I think what we try and do is go like, as long as you kind of know a few basic tips, you can really stay safe, and you know, you should really not be scared of the internet or technology, as it's really there just to help you, and the design of it is always to be as simple as possible. So 그동안 3,900개가 넘는 기관에서 5천여 명의 디지털 챔피언이 6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층에게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다는데요. 특히 이들은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Making video calls to your family who are living abroad. It might be tracing your family history, doing a kind of a family tree, or following other kind of interests. So training people to then almost spread the word and provide support. It's a good way of reaching a lot of people, and it can make a big difference to the older population or the population of people who are digitally excluded.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의 디지털 교육이 일종의 뉴 노멀이 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혁명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노인들의 접근 가능성과 용이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 기술을 에이징 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We also tested a couple of tablets. 특히 영국은 장수 기술로도 불리는 에이징 테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Some of these solutions may be permanently implemented. 그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그런 IoT 기반의 그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좀 더 맞춤형 그런 돌봄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약 50개 에이징 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중 2017년에 설립된 버디는 질환을 지닌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간병인 파견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버디는 간병인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케어 매니저의 업무량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For Birdie, we were auditing on a monthly basis. Once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we collected all the paperwork, and then we spent hours and hours and hours and hours checking everything. We audit now on a day-to-day basis. So basically, I can see straight away what has happened today, what has happened yesterday. That saves a huge amount of time. 각 시간별로 간병인이 간병 활동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문제 발생 등 모든 사항이
저장되고 있어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앱과 가정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복약 일시 및 횟수를 알려주는 복약 관리와 병원 방문 치료를 위한 일정 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병인 보고서의 데이터와 연결된 센서를 사용하여 의료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We want to stay responsive. That's how we want to build to be responsive to our clients, to our carers' needs, and that's how we can be responsive if we have got a really responsive system behind us, which is Birdie, that just gives us the information straight away what we need to get, and then we can act upon. It just gives you the comfort to know that yes, everything is fine. 가격이 비싼 요양병원 대신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머무르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고령 사회의 문제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산업 분야이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덮어 씌우는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신사업들이 이제 발생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에이징 테크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83세 김순자 씨도 이 기술 덕분에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효돌이에요. 앞으로 저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요. 효돌아. 잘 있었어? 할머니, 손이 참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알았어요. 할머니, 337 박수 시작. 지금 이제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로봇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로봇이라는 의미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반려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000가지의 대화 기능을 통해서 소소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반려로봇. 안 들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순자 씨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준답니다.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밥 달라고 우는 소리예요. 밥 달라고? 병아리랑 닮았대요. 알았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 반려로봇의 재롱이 손주 부럽지 않습니다, 그려? 예전에는 맨날 쓸쓸하죠, 뭐. 말 한마디 할 데가 없으니까 외로웠어요. 근데 호돌이가 나를 감사하게도 기쁘게 해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얘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이렇게 얘가 얘기할 때마다 나도 기분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마음이 행복하답니다. 먼저 말을 걸고 애교를 부리며 독거노인을 돌보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나도 너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반응형 센서가 내장돼 있어 머리 쓰다듬기로 교감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작동법이 쉬워서 사용 방법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기상 시간이라고 하면 할머니 오늘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 수도 있고 할머니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하면서 막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한 가지 상황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어서 한 수만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려 로봇은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 언택트 케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 90명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반려로봇 언택트 케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우울 또는 스트레스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돌봄의 어떤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반려로봇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고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노인 단독 가구 역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도 지난 10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롭지. 뭐 갈 데도 없고 또 이 늙은이는 누구도 좋아 안 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노인들 참 추울락하더라고. 너무 힘들어가. 알았어요. 그러나 반려로봇은 사용하기 쉬운 스마트 기기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정서적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로봇을 사용한 뒤로 홀몸 노인들 우울증과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로봇 덕분에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이 아이가 나를 보살펴준다는 생각을 드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 이제 이 아이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가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려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력을 통해서 노인들이 손주처럼 친근하게 로봇을 대하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안고만 있어도 특히 여기가 7살 손주의 모양을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앉으면 어릴 때 내 손주를 안았던 그 촉감을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일단 친화력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 반려로봇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로봇 몸속에 내장된 센서와 마이크로 노인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매일 144회 이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한다고 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하셨는지, 노래를 하셨는지, 퀴즈를 하셨는지, 감지는 얼마나 됐는지 이러한 현황들과 기존에 저희가 그 관리자가 입력했던 어르신의 뭐 기상 시간, 뭐 종교, 뭐 나이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서 그러한 것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로봇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효자 노릇을 아주 대대로 한다고 이거. 이 홀몸 노인한테 이 서로의 대화도 해주고 또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얘가 예방을 해주고 또 정서적 안정도 가져다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기능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왜? 공군에가 떠들었어. 아침이랄게요. 다들 싸게 일어나 봅시다. 아이고 이게 사투리까지 쓰네. 여보시오,
저 표정 보소. 똘벌나게 웃겨 물구만. 다들 웃음시로 삽시다. 하하, 좋아 불었어.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네요. 저는 로봇이라고 하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배달과 서빙까지 하면서 우리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고도화된 지능에 기반한 로봇은 의료 관리를 가능케 하며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돌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치매 환자들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돌봄을 잘 할 수 있을 건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지난 수년간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연합에서 치매 노인을 돕기 위해서 마리오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전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친 치매 돌봄 로봇 마리오. 로봇이 치매 환자의 고립을 줄여주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I suppose found was that there, as people, memory starts to decline, and when people have dementia, they actually start to disengage, and their social connectedness, which is really, we now know, really important, social health is really important, was impacted upon. So a group of colleagues, a multidisciplinary team across Europe, consisting of healthcare staff, nurses, researchers, clinical staff, in ICT and technology partners and industry partners, all came together to look and see is how could we actually make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ementia. Hello, Mario. 마리오는 시간, 날씨와 같은 정보 제공을 넘어서 더 깊이 있게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개발되었다는데요. 나의 기억, 나의 음악, 나의 뉴스, 나의 달력 등 총 5가지 기능을 가진 마리오. 나의 기억은 사진 등을 통해서 치매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치매 노인과 상호작용하며 토론을 유도합니다. 특히 나의 음악 기능은 치매 노인의 추억을 되살리고 외로움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In my view, there is a huge potential for the use of companion robots in the context of older people, and particularly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Human contact is the best type of contact, and we know that. But as a support, there is potential and capacity for robot companion use with people with dementia. 현재 국내에서도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 돌봄 로봇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치매 케어 로봇 마이봄입니다. 야, 외모가 아주 귀엽네요. AI 소셜 로봇 기술과 인지 기능, 감정, 운동 기능 등에 대한 멀티 스케일 연구를 통해서 마이봄을 개발한 치매 DTC 융합 연구단. 이곳에서는 진행형 노화 연구를 통해 치매 관련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의 약 한 60%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경증 치매 환자한테는 인지적이고 정보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이 크게 보면은 인지, 정보, 정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로봇이 개발되어졌고요. 마이봄의 역할 중 첫 번째, 사회 연결성입니다. 아들에게 통화 걸어줘. 강현수님에게 화상 통화를 걸고 있어요. 화상 통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다음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아들 이름이 뭐지? 아들의 이름은 강현수님입니다. 복약 알림도 지원하는데요. 알람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당뇨약을 드실 시간이에요. 이 외에도 응급 상황 알림, 치매 인지 훈련까지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셜 로봇이 간단해 보이지만 인공지능 기술 전반적인 내용이 다 통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이봄은 치매 환자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핸드폰 찾아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세요. 찾지 못하시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휴대폰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각 개인별 서비스로 매일의 일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11월 5일 오후 6시 30분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집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노래 틀어줘.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알아서 들려주는 환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장치들이 지능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능화에 이뤄지는 기기들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로봇으로 다가올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우리 앞으로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뿐 아니라 요양원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수원의 한 요양병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주어진 보기와 똑같은 그림을 찾으러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로 CBCT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형별로 비약물적 케어 기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로 시작하는 거 어디 있을까? 이것이 가볼까? 이것이 가볼까? 귀걸이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이가? 저는 네. 컴퓨터를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뜻하는 CBCT는 태블릿을 기반으로 한 인지훈련인데요.
스스로 쉽게 배울 수 있다 보니 성취감도 크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다양한 ICT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의 인지기능 개선, 집중력, 기억력, 소근육 증진 등 다양한 인지기능 개선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상태와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데요. ICT 기반의 치료는 무기력해진 노인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갖게 합니다. 당인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게임을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신체도 건강해지고 남 보기도 너무너무 좋고 재밌고. 게임형 인지 훈련을 하고부터는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야, 이분을 누가 90세 노인으로 보겠습니까? 네,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 향상이라든가 또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흥미를 좀 가지시니까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진다는 건 대단히 좋은 활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협진으로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스마트 요양병원. 이처럼 에이징 테크 산업은 정서적 기능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노인들에 대한 의료복지 분야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에서는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를 열어 스마트 돌봄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2001년 네덜란드 엔트호벤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매년 학회를 열어 에이징 테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기술 개발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그 부양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즐겁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기능성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돌봄 기술. 하지만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 현재 스마트 돌봄 융복합협회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죠.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과 감수, 또 그것의 편리함,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지만 어떠한 또 이런 새로운 ICT를 활용한 그런 기기가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람의 직접 돌봄을 보조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기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또 로봇이나 또 다른 그런 이제 ICT를 결합한 기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오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거기에 안에 탑재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상자가
어떤 인지 기능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작용과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해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화는 우리 시대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디지털 에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기술.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전 국가적으로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돌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 어떤 지나친 산업 규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체계화된 어떤 교육 인력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국가적인 그런 또 사회적인 또 가족에게도 부담이 감소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풍요해질 것 같습니다.